자, 여러분, 일단 비트박스는 예술이 맞아요. 근데 예술로서 소비가 되고 있냐? 이거는 아예 다른 말이에요. 자,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봅시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. 그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라고 봐요. 그 점에서 봤을 때 비트박스 예술 맞죠? 자, 근데 예술로서 소비가 되고 있냐? 그거를 한번 따져봅시다. 자, 여러분,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사람들이 내 작품을 얼마나 이해했는가. 두 번째,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였는가. 세 번째, 사람들이 같은 작품을 보고 서로의 감상을 나눌 수 있는가. 자, 이걸 유튜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사람들을 웃기려고 드립을 쳤는데 이해를 못했다. 설명이 필요하다. 자, 그러면 망한 드립이죠. 두 번째, 사람들이 보고 감정이 움직였는가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포 컨셉 라디오를 하나 해본다고 칠게요.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무서웠는가, 무서워했는가, 아니면 긴장했는가, 두려워했는가, 이런 게 있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사람들이 같은 영상을 보고, 같은 작품을 보고 서로의 감상을 나눌 수 있는가? 네, 나눌 수 있죠. 뭐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돌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시청자들이 채팅이나 댓글 내에서 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는 예술로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비트박스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우리 일단은 위인 같은 특이 케이스 말고 평균치를 생각해 봅시다. 평균치. 네,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비트박스예요. 옆자리 친구가 자기가 새로운 거 배웠다면서 두둠칫 두둠칫 하는 그 비트박스예요. 자, 그러면 일단 어떻게 느껴지나요? 음악 같나요? 예술 같나요?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장기자랑, 그냥 개인기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실제로 윙도 궤도님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자기가 봤을 때 비트박스는 예술로서 소비되기보다는 장기자랑이나 개인기로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직접 말하셨습니다. 그러면 내가 말한 의도, 자, 이거 예술로 봐줘, 노래로 봐줘, 이 의도랑 그걸 본 친구들의 입장, 그냥 잘하네, 신기하네, 이 정도 반응이랑 충돌해버리죠. 자, 여기에서 두 번째 기준이 좀 애매해집니다. 자, 그러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비트박스를 보고 서로의 감상을 나눌 수 있는가? 네, 나눌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감상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. 자, 일단 평론가, 그런 전문가들은 둘째치고 비트박스에도 여러 기술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. 비트박스를 친구가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기술을 썼구나 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. 즉 예술로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왜 그럴까요? 자, 여러분,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. 자, 5초 안에 자기가 생각나는 가수나 아이돌 3명 시작. 5초 지났습니다. 네, 어렵지 않죠? 근데 질문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. 자, 5초 안에 지금 생각나는 비트박스 3명 시작. 좀 어렵죠? 솔직히 저는 윙 말고 다른 사람이 막 크게 생각나지 않았어요. 물론 이건 제가 비트박스라는 분야에 시야가 어두운 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. 자, 그럼 제가 아까 낸 문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. 제가 방금 클래스 101에 비트박스 한번 쳐봤거든요. 원래라면 강의가 수십 개가 있어야 하는데 강의가 2개밖에 없어요. 히스님이 하는 거 하나 있고 어떤 외국인 분이 하는 거 하나 있어요. 딱 이거 2개밖에 없어요. 즉 이거는 상업적으로 봤을 때 크게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죠. 자, 상업적으로 돈이 안 된다. 이 뜻은요, 비트박스와 관련된 프로그램, 콘텐츠가 줄어든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들도 줄어든다. 비트박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겠죠. 그러면 또 상업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. 악순환이에요. 악순환. 자, 여러분이 비트박스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요? 자, 솔직히 말하면 비트박스의 관심도를 확 올릴 수는 없어요. 그 대신 저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죠. 자, 제가 아까 말했죠.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. 이 뜻은요, 수요가 적다는 뜻도 되는데 다르게 보면 제대로 된 공급이 없다는 뜻도 돼요. 즉
누가 이 남은 사람들을 잡느냐. 이 싸움인 거예요. 자, 여기서 잘 된다면 더 큰 물에서 놀 수도 있는 거고, 뭐 아니면 수요가 늘 수도 있는 거겠죠. 만약에 제가 비트박서다, 아니면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. 그런 상황이 온다면, 저는 이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. 비트박스를 알리자가 아니라 진입 장벽을 낮추자, 재미를 주자. 여기에 초점을 맞춘 컨텐츠를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간단하게 잡아볼게요. 자, 여기 20살의 여성이 있습니다. 팝송을 즐겨 듣는 여성이죠. 근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딱 뭐가 뜬 거예요. 봤는데 입으로만, 그러니까 비트박스로만 에드시런의 Shape of You를 커버하겠다. 이런 영상이 하나 뜬 거예요. 근데 아까 말했죠. 팝송을 즐겨 듣는 여성분이라고. 그러면 나 이 에드시런 Shape of You 아는데,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제가 비트박스를 초점에 두고 컨텐츠를 만들었다. 뭐 위인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막 모아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, 자, 제가 여러분 비트박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요. 사람들이 안 봐요. 그래서 제가 목적을 비트박스를 알리자가 아닌 진입장벽을 낮추자라고 잡은 거기도 합니다. 자, 이 컨텐츠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? 저는 예술도 하나의 대중성이라고 봅니다. 모든 것은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. 제가 아까 말한 예술로서의 소비 기준 3가지 기억하시나요? 그 3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두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. 유튜버가 아니라. 자, 여러분, 대중성을 잡아야 예술성도 잡는 거예요. 자, 저희 그래피티 알죠? 이렇게 뭐 스프레이로 칙 하면서 뿌리는. 그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해석을 해줌으로써 예술로서 소비가 되는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사회에선 낙서로 소비되었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작품이 예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. 자, 여러분, 뱅크시로 남고 싶으세요? 그러면 대중성을 잡아야 합니다.